비트코인을 들고 계신 분들, 올해가 문제입니다. 2026년은 암호화폐 4년 주기에서 정확히 최악의 구간에 해당하거든요. 역사적으로 이런 해에는 가격이 절반까지 추락했고 거대 거래소가 해킹당해서 투자금이 하룻밤 사이에 증발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월가의 대형 투자은행들은 올해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찍을 거라고 전망하고 있죠. 반토막이냐 신고가냐, 이 극단적인 두 시나리오가 동시에 회자되는 지금이야말로 가상화폐의 본질을 제대로 들여다봐야 할 때입니다. 비트코인 하면 대부분 투기판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게 단순한 투기 자산이 아니라 인류 문명사에서 손꼽히는 발명품이라고 하면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비트코인의 본질은 화폐가 아닙니다. 바로 장부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는 모든 기록들, 부동산 등기부 등본, 범죄 전과 기록, 병역 이력, 은행 거래 내역까지 전부 어딘가에 장부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장부를 관리하는 주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내용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공직자 비리 사건 상당수가 이 장부 조작에서 시작됐죠. 등기부를 슬쩍 고치고 기록을 없애버리고 숫자를 바꿔치기 하는 식으로요. 비트코인이 나오기 전까지 인류는 수천 년 동안 중앙기관이 장부를 독점하는 구조에서 살았고 그 기관이 정직하길 그저 바라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 오래된 문제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풀어냈는데요. 장부를 한 곳에 두지 않고 전 세계 2만 개가 넘는 컴퓨터에 똑같이 복사해서 분산 보관하는 겁니다. 조선 왕조 실록을 여러 사고에 나누어 보관했던 것과 비슷한 원리죠. 다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허가받은 사관만 기록할 수 있었지만 비트코인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분산된 장부를 해킹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2만 개 서버 중 하나를 뚫어서 장부를 조작한다고 쳐보죠. 아무 소용없습니다. 나머지 19,999개의 서버가 그 기록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블록체인에는 독특한 원칙이 하나 있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 장부가 진짜로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전기를 더 많이 쓴 쪽이 이기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뚫으려면 전체 네트워크의 절반을 넘는 컴퓨팅 파워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걸 업계에서는 51% 공격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전문가들이 계산을 해봤더니 미국 정부가 전 세계 발전소를 전부 꺼버리고 자국 원자력 발전소만 가동시킨 상태에서 모든 컴퓨터를 돌려야 겨우 가능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SF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시나리오죠. 지구 전체의 전력망을 장악해야 조작이 가능하다는 건데 그 정도 힘이 있으면 비트코인 해킹할 이유가 없잖아요. 분산 저장과 에너지 기반 합의 메커니즘이 결합되면서 비트코인은 역사상 가장 안전한 기록 시스템이 된 겁니다. 은행 서버도 뚫리고 정부 시스템도 뚫리는 세상에서 비트코인만큼 견고한 장부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암호화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범죄자들이 검은 돈을 세탁하는 도구, 익명성을 악용한 불법 거래의 온상. 그런데 이게 완전히 잘못된 상식입니다. 실제로는 정반대거든요.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는 전부 공개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접속해서 어떤 지갑에서 어떤 지갑으로 얼마가 이동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오히려 현금보다 훨씬 투명한 셈이죠. 실크로드라는 다크웹 장터 기억하시나요? 마약이랑 총기를 거래하던 악명 높은 사이트였는데 FBI가 이걸 적발했을 때 재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곳에서 비트코인으로 거래하던 범죄자들이 자기 코인을 움직이지 못하고 꼼짝없이 발이 묶인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이라도 전송하는 순간 IP 추적이 시작되거든요. 수천 개의 비트코인을 가진 범죄자들이 10년 넘게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그 사이 비트코인 가격이 수백 배로 뛰었는데도요. 눈앞에 수천억 원이 있는데 건드리면 감옥행이니까 미칠 노릇이죠. 결국 일부는 형량 거래를 선택했습니다. 차라리 감옥 갔다 오고 코인을 합법적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범죄에 쓰기 좋은 돈이라고요? 오히려 가장 불편한 돈입니다. 현금은 추적이 안 되지만 비트코인은 영원히 기록이 남으니까요.
그렇다면 비트코인이 대체 얼마까지 오를 수 있느냐? 전문가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목표가가 있습니다. 100만 달러예요. 지금 가격의 10배가 넘는 수준인데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 근거는 금과의 시가총액 비교에서 나오거든요. 현재 금의 시가총액이 비트코인의 약 15배 정도 됩니다. 비트코인이 금과 비슷한 수준까지만 성장해도 지금보다 10배 이상 오를 여지가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물론 비트코인이 금과 같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는 수천 년 역사를 가진 귀금속이고 하나는 2009년에 태어난 디지털 코드니까요. 그런데 둘이 수행하는 역할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금 하면 보통 목걸이나 반지를 떠올리시죠? 명절에 선물로 주고받는 귀금속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금의 대부분은 일반인들이 평생 만져보지도 못하는 용도로 쓰여요. 금괴 형태로 금융의 담보물이 되거나 각국 중앙은행 금고 깊숙한 곳에 쌓여 있거나 슈퍼리치들이 위기 상황에 대비해 보관하는 자산으로 활용되는 겁니다. 귀금속으로서의 금 수요보다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금 역할이 압도적으로 큰 셈이죠. 비트코인이 노리는 시장이 바로 이 영역입니다. 예쁜 장신구가 아니라 부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수단으로서의 금 시장. 그리고 이 시장에서 비트코인은 이미 금의 강력한 대안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슈퍼리치들이 왜 비트코인에 열광하는지 아시려면 그들의 고민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수백억, 수천억대 자산가들에게 가장 큰 리스크가 뭘까요? 투자 실패? 아닙니다. 위기 상황에서 자산을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전쟁이 터지거나 정권이 뒤바뀌거나 갑자기 자산이 동결되는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그 많은 돈을 어떻게 안전하게 빼내느냐가 말 그대로 생사를 가릅니다. 역사적으로 부유층이 하루아침에 몰락한 사례 대부분이 자산을 제때 빼지 못해서 발생했거든요. 그러면 현금으로 들고 튀면 되지 않느냐?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 5만 원권으로 10억 원을 쌓으면 캐리어 하나로는 부족해요. 무게도 20kg이 넘습니다. 그런데 슈퍼리치들은 최소 1000억 단위로 움직여야 하거든요. 캐리어 100개를 끌고 공항에 나타날 수는 없는 노릇이죠. 금괴는 어떨까요? 더 무겁고 눈에 확 띄고 국경 넘기도 쉽지 않습니다. 세관에서 금괴 잔뜩 들고 있으면 바로 조사 들어갑니다. 비트코인은 다릅니다. 무게가 제로예요. 수천억 원어치를 옮기는데 아무런 물리적 힘이 들지 않습니다. 비밀번호 12단어만 외우면 공항 검색대를 빈손으로 통과할 수 있어요. 머릿속에 수천억이 들어있는 건데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 억만장자들 사이에서 비트코인 보유가 일종의 보험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전체 자산의 일정 비율만 비트코인으로 갖고 있으면 어떤 극단적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탈출 자금이 확보되니까요. 이건 투기가 아닙니다. 생존 전략에 가깝죠. 비트코인만 알아서는 암호화폐 시장의 절반밖에 모르는 겁니다. 반드시 알아둬야 할 코인이 하나 더 있어요.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의 탄생 스토리부터가 드라마틱한데요. 2013년 캐나다에 사는 17살짜리 소년이 비트코인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비탈릭 부테린이라는 러시아 출신 이민자였죠. 이 소년은 비트코인을 공부하면 할수록 아쉬운 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비트코인은 돈을 보내고 받는 기능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직접 새로운 걸 만들어버립니다. 17살에요. 비트코인이 순수한 가치 저장 수단이라면 이더리움은 처음부터 스마트 계약이라는 명확한 쓸모를 목표로 설계됐습니다. 스마트 계약이 뭐냐? 자동 판매기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동전을 넣으면 정해진 조건에 따라 음료가 톡 떨어지잖아요. 사람이 개입할 필요가 없죠. 이더리움 위에서는 이런 식으로 계약이 자동으로 이행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지구 반대편 브라질에 사는 낯선 사람과 거래를 해야 한다고 칩시다. 서로 얼굴도 모르고 언어도 다르고 법률 체계도 다릅니다. 예전 같으면 은행이나 법원 같은 중개기관이 필요했어요. 근데 이더리움에서는 코드가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돈이 넘어가고 충족되지 않으면 돌려받는 거죠.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코드를 믿는 겁니다. 이더리움은 단순히 돈을 주고받는 수준을 넘어서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화폐라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게 비트코인과의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이제 좀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달러와 1대1로 가치가 고정된 암호화폐입니다. 1코인이 항상 1달러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이걸 미국 중앙은행이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민간 기업이 만들었어요. 테더라는 회사가 시작이었는데 방식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누군가 1달러를 맡기면 1달러짜리 토큰을 발행해주고 나중에 다시 가져오면 1달러로 바꿔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법적 근거요? 없습니다. 정부 보증이요? 그것도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믿어준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쌓이면서 지금은 수천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죠. 스테이블 코인이 왜 중요하냐? 비자나 마스터카드 같은 글로벌 결제망을 대체할 잠재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잘 안 와닿으실 거예요.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토스 다 있으니까요. 디지털 결제 인프라가 워낙 좋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제조업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월급을 테더로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고국에 송금하기가 압도적으로 쉽거든요. 은행 송금은 수수료도 비싸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테더는 몇 분이면 지구 반대편 가족 지갑에 도착합니다. 이건 먼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공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스테이블 코인이 기존 금융 시스템을 조용히 우회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이 마냥 좋기만 한 건 아닙니다. IMF가 공식적으로 경고를 날렸어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신뢰가 한번 흔들리면 연쇄적인 공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테더가 1달러를 받고 1달러짜리 토큰을 발행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 회사가 정말 그만큼의 달러를 갖고 있을까? 한두 명이 환전하러 오면 괜찮아요. 그런데 수만 명이 동시에 달려들면요? 1대1 고정이 깨지는 순간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1달러짜리가 0.9달러가 되고 그걸 본 사람들이 더 빨리 빼려고 하고 가격은 더 떨어지고 2008년 금융위기 때 은행들이 무너지던 패턴이랑 똑같죠. 더 심각한 문제는 각국의 통화 주권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퍼지면 퍼질수록 각국 중앙은행이 가진 힘이 약해져요. 돈을 찍어내고 금리를 조절하는 능력이 제약받는 거죠. 그래서 국내에서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통화 주권을 지켜야 한다는 논리예요.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한국인들이 굳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쓸 이유가 없거든요. 이미 카드도 되고 계좌이체도 되는데 뭐하러 귀찮게 새로운 걸 쓰겠습니까? 외국인들은요, 더 안 씁니다. 필리핀에서 온 노동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서 일하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받을까요? 달러로 받을까요? 당연히 달러죠. K-드라마나 K-팝 결제에 쓰게 하겠다는 아이디어도 있는데 비자 카드로 다 되는 걸 굳이 원화 코인 사서 결제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현실적인 투자 얘기를 해볼까요? 비트코인에 투자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느냐예요. 3년 이상 묻어둘 수 있는 여윳돈이라면 지금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1년 안에 승부를 보겠다? 그러면 굉장히 신중해야 해요. 비트코인은 4년 주기를 따르거든요. 반감기라고 들어보셨죠?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점을 기준으로 시장이 사이클을 타는데 2026년이 바로 그 주기에서 가장 취약한 구간에 해당합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해에는 가격이 절반까지 추락했어요. 지금도 이미 고점 대비 30% 넘게 빠진 상태인데 여기서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비관적으로 보는 분석가들은 6만 달러대까지 간다고 하고 그나마 낙관적인 쪽에서도 7만 달러 선에서 지지선이 형성될 거라고 보고 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올해 사상 최고가를 찍을 거라는 전망도 동시에 나옵니다. 근거가 뭐냐? 미국 중간선거, 유동성 공급, 토크나 법제화 이 세 가지예요. 트럼프 행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돈을 풀 가능성이 높고 자산의 토크나가 제도권에 편입되면 시장 전체가 폭발할 수 있거든요. 재미있는 분석이 하나 있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트럼프 지지율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합니다. 처음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1,000만 원 기준으로 이더리움에 500, 비트코인에 500 정도로 나눠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삼성, 구글, 메타 같은 공룡들이 자산 토크나 플랫폼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데 그 시장의 절반 이상이 이더리움 기반이거든요. 올해 비트코인 시정을 제대로 읽으려면 5가지 키워드를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합니다.
중간선거, 유동성, 거래소 해킹, 고래, 토큰화 법제화 이 5개예요. 하나씩 풀어볼게요. 중간 선거는 정치적 유동성과 직결됩니다. 선거를 앞둔 행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돈을 푸는 건 동서고금의 진리거든요. 트럼프 입장에서 주가가 떨어지고 경기가 나빠지면 표를 잃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시장에 돈을 풀려고 할 거예요. 그 돈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흘러들 가능성이 높죠.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위험 자산부터 오르거든요. 거래소 해킹은 항상 주시해야 할 리스크입니다. 과거의 마운트곡스 사태 기억하시죠? 세계 최대 거래소가 해킹당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했어요. 수만 명의 투자자들이 하룻밤 사이에 자산을 잃었습니다. 이런 대형 해킹 사건은 예고 없이 터지고 터지는 순간 시장 전체가 패닉에 빠집니다. 고래들의 움직임도 중요해요. 고래가 뭐냐? 비트코인 초창기에 수천, 수만 개를 사들인 큰 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작년 말에 물량을 많이 털었어요. 그래서 가격이 떨어진 거죠. 반대로 고래들이 다시 매수에 나섰다는 뉴스가 뜨면 빠르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시장이 반등하는 신호거든요. 마지막으로 토큰화 법제화인데 이게 가장 큰 상승 촉매가 될 수 있어요. 지금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절반 이상이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서 발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토큰화를 공식적으로 제도권에 편입시키는 순간 이더리움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차트에 매달리지 마세요. 비트코인 시장은 24시간 멈추지 않거든요. 밤새 차트 들여다보다 건강 망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지난 11년간 비트코인은 80% 폭락을 2번, 50% 하락을 4-5번 겪었어요. 이걸 온몸으로 버티려면 정신이고 육체고 나만하질 않습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사놓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비트코인 투자의 핵심은 확신입니다. 확신 없이 들어가면 작은 변동에도 흔들리고 결국 바닥에서 팔게 되거든요. 지금 당장 달려들지 마시고 최소 3년은 보유한다는 마음으로 천천히 접근하세요.